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8강 4. 제3자를 위한 계약 5. 계약의 해제의 첫 번째 의, 두 번째 해제권의 발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했는데 그 반대 급부 청구권을 제3자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제3자가 취득하도록. 예를 들어서 자, 계약자, 어떤 요약자라고 하는데 얘를 빨리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 매도인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자, 주택을 매도하는 겁니다. 갑이. 자, 그리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남은 건 이제 중도금하고, 자, 세 번째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요거를 갑이 자기가 안 받고 요거는 내가 빚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갚아라. 자, 제3자 병에게 갚으시오. 이런 계약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딱 이해가 가죠. 아, 그렇구나.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그럼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자, 여기서 다른 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갑을 요구하는 사람, 즉 을에게 제3자에게 그 반대급부를 지급하시오 하고 요구하는 사람, 즉 채무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채무 부담을 을에게.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사람, 그래서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그리고 다른 말로 채권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지금. 그리고 을은 자기가 돈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자잖아. 채무자인데 제3자에게 채무 부담을 할 걸 허락을 했단 말이야. 자, 이 허락한 사람은 허락한다 해서 낙약자라고 해요. 낙약자. 이 낙약자는 채무 부담을 지기 때문에 채무를 줘야 되는 사람이야. 결국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채무자, 낙약자. 그리고 제3자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자, 이 경우에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자, 이걸 지불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한, 이 지불을 안 한 거에 대한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해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해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해약자는 바로 두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럼 자,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자, 때가 돼갖고 이제 수익자는 어떤 지위를 갖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자의 지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자, 수익을 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의사표시 후, 전과 후로. 자,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아주 수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을은,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최고를 할 수 있어요. 수익의 향수 여부, 즉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최고를 하고, 만약에 이 양반이 최고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대답 없으면 거절한 거예요. 무조건. 대답이 없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그게 수익의 의사표시전. 의사표시전에는 결국 수익의 의사표시전은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의 의사표시전에.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야. 당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수익하겠어 안 하겠어?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최고로 했는데 안 돼, 수익을 하겠다고. 그러면 급부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요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수익하겠다. 그럼 그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무조건 제3자, 을이 제3자에게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급부를. 어떤 경우? 보험, 운송, 그리고 뭐 탁송, 공탁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편물 같은 거. 아이고 우편물 받는 사람이 내가 그거 꼭 받아야겠어 해서 받나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제3자가 취득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는 이 두 사람,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제권은 요약자가 갖는다. 즉 을의 채무 불이행 시에. 그리고 을은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항변권. 을에게는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자, 무슨 얘기냐? 중도금 잔고를 이 사람에게 주려면 갑이 주택을 인도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안 주면 저 사람이 이걸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중도금 잔고를 줄 수가 없어. 잠시 미루겠어. 항변.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다 이행을 했다면 이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권. 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겠어 말겠어 하고 재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최고권. 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제3자가 거절한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이에요. 자, 둘의 계약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요약자와 낙약자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에 계약의 해약은 누가 한다? 요약자가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는 급부청구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급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그러니까 수익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해약은 갑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수익자가 손해봤잖아. 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상 청구는. 예, 가능해요. 다만 해약은 할 수 있다 없다. 해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약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수익을 못 받은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낙약자는 갑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있던 보상, 집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니까 이 보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항변권으로서 제3자한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너한테 못 준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 요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왔다면 최고를 하는 거죠. 받겠어 말겠어. 수익을 향수하겠어 말겠어. 이렇게 최고해갖고 대답을 하면은 급부청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고, 그때도 안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익자는. 다만 해약은 요약자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요거는 이제 계약을 나눌 때, 자, 계약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계약이 있어요. 일시적. 하나는 계속적인 계약이 있어요. 자, 일시적인 계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매매예요. 매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돼서 할 수 있는 중개. 계속적인 건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 계약의 매매 같은 경우 만약 해제 사유,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요건 해제한다고 그래요. 즉 해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그 어떠한 해제 사유를 제공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자, 계속적 계약에서 임대차는 이거는 해지라고 그래. 해지.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하는 건 없어요. 과거에 뭐 어떤 손해를 준 거는 뭐 손해배상을 하겠지만 그 해지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대로 떠나면 돼. 그러나 해제에서는 이미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준다든가 배액을 상환한다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상환하는 규정을 하면 되는데, 자,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자, 계약의 해제 의의는 계약의 해제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돼야 돼. 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된다. 유효하게 성립.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 그리고 계속적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 계약. 그리고 당사자 일방, 어떤 일방의 어느 한쪽이 채무 불이행을 해야 돼. 채무 불이행을 하면 상대방은
되게 이행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니야. 한쪽이 못하니까. 상대방이 그 어떤 일정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죠.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을 처음부터 자 해제를 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무효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자, 그럼 해제가 나타나는 이 해제권이 언제 발생하냐? 해제권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을 해요. 하나는 서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정해제권. 약속을 했을 때는 약정해제권.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럼 법정해제권이야.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은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한 상태에서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나. 서로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야. 상황이 안 맞아. 어떤 경우를 들면 이제 매매를 예를 들면 이제 매매 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갑이 있고 주택이 있어요. 갑이 주택을 지금 매도하려고 그래.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자, 매도를 했어. 1번 매도. 계약금 수령했어. 계약금 받았어. 자, 중도금 잔금은 안 치렀어요. 이행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민법상 이 계약금은 해제금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갑이 집을 팔기가 싫어. 1억 하던 집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2억 됐어.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이 문제야. 1억이 더 벌리겠네. 1억 돌려줘도 9천만 원 남잖아. 그러면 1,000만 원 받은 거 곱하기 2, 2배로 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돌려주면 돼. 원래 받았던 거니까 돌려주고 거기다 한 배 더 주면 되는 거야. 그건 자기는 2억에 집 팔면 1,000만 원 손해봤어도 9천의 이익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이게 1억이었어. 근데 자고 나니까 5천만 원이야. 아니, 5천만 원이면 옆집을 살 수가 있어. 똑같은 걸로. 1억 주고 살려니까 아까워. 그러면 계약금 준 거 먹고 너 떨어지셔. 난 그거 안 사겠어. 하면 끝이야. 해제가 된 거야. 약정 해제가 된 거야. 뭐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어.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 약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을 안 하더라. 손해배상 청구 못 하더라. 왜?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돈을 준 거예요. 이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약정 해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1억이 2억 되고 1억이 5천, 그런 경우 없어요. 현실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법정 해제권은 법에서 딱 정해놨어. 이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든가 이행 불능의 상태를 빠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서로 약속한 게 아니라. 자, 법정 해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또 요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개설해서 중개할 때 사람들의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법정 해제. 법에서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했나? 자,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 사유를 좀 보면은 첫 번째,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자, 상대방이 이행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야. 자, 이행지체. 어떤 경우? 자, 갑이 있고 똑같아 항상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주택이 있고, 자, 계약금을 매도를 했어요. 계약금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도 안 줘. 잔금도 안 줘. 이게 이행지체 이런 게. 이행을 하고 지체, 늦게. 자, 이런 경우에 이행지체가 됐을 때는 갑은 최고를 하는 거야. 최고. 알리는, 재촉해서 알리는 거야. 너 한 달 내로 중도금, 잔금, 이제 잔금 기일이 지난 다음이지. 당연히 잔금 기일이 지난 다음. 잔금, 중도금, 잔금 기일까지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기일이 지난 다음에 너 안 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니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어떤 최고를 한번 해줘야 돼. 이행 지체일 경우에는 최고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당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을 해. 그때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받은 게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 정기행위 같은 경우, 이행지체여도 최고 없이 정기행위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야. 그 이행을 해야 될 게 어떤 경우냐면, 은행이 저당권 해서 담보로 대출했어. 매달 약정 이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이런 게 정기행위야. 그거 안 갚으면, 2번, 3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그러나 계약 해제됐다는 건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 해제가 된 거야. 통지를 안 하고 경매에 넘길 수는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몇 월 며칠 날 계약이 해제되고 그 이후에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매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경매에 들어가라 이거야. 최고로 하고. 물론 정기행위 시에는 최고 없이 해적권을 발생하지만 해제는 해야 해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다. 그냥 바로 해적권이 발생해. 해적권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해적권 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 해제. 자, 두 번째. 이행 지체였는데 이번엔 이행이 아예 불능이야.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행을. 자, 이행 불능. 을이 돈이 아예 없다든가. 근데 그런 거 알기가 힘들잖아. 반대로 이제 갑이 주택이 불타버린 거야. 이행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경우 생각하면 돼. 그때는 거꾸로. 자, 이행 불능. 그럴 때는 최고 하나 안 하나. 아, 이행 불능인데 뭐 불가능한데 최고가 뭘 필요해. 해제한다는 통보를 해야지. 최고가 이때는 필요 없다. 아까 이행 지체일 땐 최고가 필요했는데 이행 불능일 땐 최고가 필요 없더라. 바로 그리고 이행 불능이니까 을은 더 이상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 줬다고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이행 불능인 경우에. 자, 세 번째. 이행은 이행인데 불완전해. 자, 완전한 이행이 아니야. 불완전 이행. 자, 이 불완전 이행은 두 가지로 나눠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자, 완전 이게 가능한 경우에. 이게 가능한 경우하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당장은 불완전한 이행이지만 나중에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돼. 최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너 완전하게 이행 언제까지 안 하면 내가 해제한다 라고 최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근데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해. 이 이행 불능이나 마찬가지야. 이때는. 그때는 최고를 안 해. 내가 언제까지 네가 이행을 안 하면 나 최고하게 할 필요가 없어.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불안해. 자, 네 번째.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그 법정 책임설에 의해서 민법 규정상 외에 해적권 발생은 부정하고 규정상에 의해서 채권자가 수령 지체한다든가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든가 하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이렇고 그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의하면 학설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의하면 채무자가 상당 기간 최고한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섯 번째. 사정 변경. 사정이 바뀌었어. 자, 이렇게 사정이 바뀌었을 때 예전에 계약한 사정하고 좀 시간이 있어 사정이 바뀐 거예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문제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이 해제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해지 같은 경우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는데 해제 같은 경우 일시적 계약에서의 판례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아. 사정 변경이 됐다고 해서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학설에서는. 학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는 판례도 학설도 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 계약에서 판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시험 문제는 주로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판례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법정 해지 사유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채고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지문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이행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최고 옵션은 너 최고를 해야 돼. 언제 내가 해제를 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돼. 기간을 줘야죠. 왜?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 깜빡할 수도 있거든. 실수할 수도 있고. 자, 이행 불능은 뭐 시간 줄 것도 없이 시간 준다고 이행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이행 불능 불가능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주된 채무에 이행하고 종된 채무에 이행이 있어요. 부수적인 채무.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종된, 즉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된 채무를 중심으로 나간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해제 계약, 뭐 해지, 취소, 해제 조건, 철회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이해하셔야 될 건 이게 철회 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해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이건 해제하고 전혀 달라. 해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해소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리고 해제는 상대방이 뭘 잘못을 했어. 채무를 이행을 안 해. 그래서 이쪽 상대방이, 일방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해제 계약은 쌍방이 서로 의사가 합치하는 거예요. 해제하기로, 계약을 소멸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소 같은 경우는 모든 법률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제는 법률행위 중에서 특이하게 계약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약에만. 자, 그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계약의 해제에 대해 의의하고 그 의미가 좀 이해가 될 것이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하고 최고 여부에 대한 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법인 민사특별법 제38강 4 제3자를 위한 계약과 5 계약의 해제 중에서 의의, 해제권의 발생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해제권의 행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